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에서는 한 종편 법조 출입 기자의 조폭 같은 행동을 고발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거에도 그 검찰 출입 기자들의 이 검언 유착 행위들 오랫동안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PD수첩의 보도 내용대로 이 법조 기자들이 이 검찰과 지나치게 유착해 지내면서 검찰의 나팔수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죠. 예.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채널 A 이 법조 기자의 녹취록을 입수해 가지고 보도를 했네요. 예. 듣고 있으면 뭐 조폭 같습니다. 예. 어, 이 채널 A 기자가 검찰의 그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 그 미공개 어떤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 신라젠 이철 씨를 이제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는데 이철 씨 쪽에 이제 대리인을 만나 가지고 "너 우리한테 협조해. 그러면 검찰 수사 무마시켜 줄게. 대신 너 우리한테 줘야 될 게 있어. 유시민에 대한 비위 의혹이야. 너네 회사 유시민이랑 많이 친했지? 그거 유시민에 대해서 어,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 당신네 가족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어." 뭐 이런 얘기를 채널 A 법조팀 기자가 만나서 한 게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런 게 드러날 줄이야. 자, 시사바리스타. 저는 잠시 커피 좀, 물 좀 내리고 다시 찾아올 텐데요. 채널 A 기자의 이 조폭 같은, 그놈 목소리 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고,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 좋아할 거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 그냥 사실 어차피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징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뭐 가족이 나중에 잘못되고 가족이 일으키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낫고요.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 형성돼 있고 특징 윤석열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많이 썼어요. 근데 충분히 검찰과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자리를 깔아줄 수 있어요. 검찰하고요? 네, 검찰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형은 막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가족은 살릴 수는 있어요. 그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완전 글쎄요. 이건 거의 그냥 조폭 아닙니까? 예, 저는 진짜 어떻게 기자가 이런 단어를 쓰면서 취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한두 번 이런 솜씨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예.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예. 대단하죠. 그리고 가족들은 자기가 어떻게 구출해 줄 수 있고 뭐 이런 거 상의해 봐야죠. 이게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에요. 예. 이런 정도의 단어와 어휘를 구사한다는 거는. 예. 그리고 약간의 뭐랄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화하잖아요. 예. 굉장히 노련한 기자라는 겁니다. 예. 이런 거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예. 이 기자는 거의 채널 A가 취재한 거라기보단 조폭 A가 그냥 조폭했네요. 완전 조폭입니다. 이 정도면.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자, 문제는 이 기자가 이렇게 배짱을 부리기까지에는 보통 혼자서 하기는 어려워요. 예, 이 기자가 저는 이거 법조팀장 채널 A 법조팀장이 분명히 이거 지시했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래요. 예, 왜냐하면 기자가 이렇게까지 조금 무리해서 취재하는 데에는 고민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법조팀장에게 유시민 씨 비위를 좀 입수하고 싶은데 그 이철 씨 쪽, 신라젠의 이철 씨 쪽 어떻게 좀 협박하면 좋을까요? 이런 정도는 조금 취재 윤리에 어긋날 수 있는데 팀장님 이렇게까지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분명히 허락받았을 겁니다. 안 그러고서는 이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어떤 비리, 의혹 이런 거를 증거를 잡는다면 이건 단순 특종이 아니라 이거 밝혀진다면 채널에 사훈이 걸린 특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법조팀장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취재해도 되는지. 예. 그래서 들키지 않게 잘해. 뭐 이런 식의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기자 개인의 일탈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저는 뭐 아마 모르겠습니다. 채널A 정도뿐만이 아니고도 종편 전체의 어떤 취재 관행이 아니었을까. TV조선이랑 채널A를 얘기하는 겁니다. MBN은 글쎄요. MBN도 그럴 수 있죠. 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뭘 이렇게 밝혀내야 될 때 중요한 어떤 증언을 듣기 위해서 어떤 제보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증언 참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박 많이 합니다. 협박이라기보다는 저는 압박이죠. 압박. 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신 선을 넘지 말아야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저 자체의 힘으로 가지고 압박을 해야지 뭐 다른 뭐 수사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막 압박하고 그거는 아니죠. 제가 압박했던 과거의 사례 한번 들어준 적이 있죠. 예전에 조현오 경찰청장 재직할 때 그때 경찰이 정치 댓글 막 달아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그거 이제 밝혀내야 되는데 그걸 조현오가 지시했다는 걸 그거 어떻게 밝혀냅니까? 조현오가 입을 당연히 안 열죠. 그러면 기자로서는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밑에서 좀 하급 부하들이 있거든요. 일선서의 형사과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뭐 일선 지방청의 어떤 보안수사대 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이 친구들을 압박하는 거죠. 당신들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당신은 보호해주겠다. 다만 정확하게 윗선에 누가 지시했는지를 불어라. 이걸 불면 당신은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는 당신도 똑같이 다 이름 실명 공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이런 정도 압박을 해가지고 회유하고 설득하는 거 정도까지가 용인되는 거죠. 왜냐면 그 친구도 어쨌든 댓글을 썼으니까.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기자의 권한을 가지고 압박하는 거 정도는 물론 이것도 논란은 될 수 있는데 사회적인 어떤 공익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취재윤리에 그 정도까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뭔가 그런 정도 고민을 가지고 취재하는 건 있어요. 기자들이. 그게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채널A 기자를 보세요. 아니 유시민 사건의 비위를 취재하는데 왜 아무 뜬금없는 신라젠 니네 가족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한테 협조해. 그럼 네 사건은 아예 수사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조폭이죠. 이건 권한 밖의 행위입니다. 취재 윤리를 상당히 위반한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협박죄 아닙니까? 이거 협박죄 같은데. 자, 이거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건 고발을 누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왜 하필 이 신라젠 사건이 갑자기 이렇게 나왔느냐 여러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쪽 정치인들과 많이 좀 친하다는 의혹들이 많아요. 이 사람
2016년에 이철 씨가 뇌물 줬다라는 어떤 혐의를 가지고 2016년에 재판을 받았어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왔는데, 그때 뇌물 수수했던 사람이 노무현 정권 당시의 국정홍보처장 김창호입니다. 6억 2천만 원 정도 정치자금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실형을 살았어요. 이 김창호 씨는. 근데 이철 씨는 집행유예로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사업을 막 계속 합니다.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여기서 이상하게 계속 그 유시민, 도종환, 김수현, 변양균 뭐 이런 그 예전에 과거 이제 참여정부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투자자 모집하는 어떤 그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강연 같은 것들을 하게 해요. 왜 이런데 좀 부적절하게 이분들이 가서 강연을 했는지는 참 그래요. 좀 비판의 여지가 있죠. 유시민 씨가 2014년, 뭐 2015년 막 이런데 계속 이철이란 사람 부르면 가서 강당에서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거기 건물 강당에서 강연을 해요. 그리고 막 신라젠 뭐 이런 그 행사 그리고 무슨 항암제 만든 회사였나? 그런 발표회장 같은 데도 가가지고 막 신라젠 격려 발언을 하고 그래요. 제가 유시민 이사장과 개인적으로 그래요. 약간 관계도 있지만 이런 얘기 솔직히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는지 정치인들이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김창호 국정홍보처장한테 실제로 정치자금 준 게 확인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안 되지. 지금도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더 이상 어울려서는 안 되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게 2015년 1월이니까 그래요. 이철 씨가 징역형 받은 게 이제 2016년이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요. 이철 씨를 잘 몰랐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과 계속 이 참여정부 인사들이 함께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뭔가 좀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채널A 기자가 오케이, 너가 기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거 그거 취재할 수 있지.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 그런데 취재하는 방식이 조폭과 같은 방식이면 안 되죠. 이게 유시민도 어떤 참여정부의 고위 인사였고 정치인으로서 부패 혐의가 있다면 취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녹취로. 저는 그냥 유시민은 그냥 쳤으면 좋겠고요. 그냥 1순위로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예요. 개인적 감정이야 뭐야. 아니 아니요 이게 기자의 언어입니까? 아니 부패 정치인을 언론이 감시하는데 진영이 어딨냐. 여야 투명하게 감시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유시민은 그냥 내가 좀 개인적으로 좀 쳤으면 좋겠고요. 검찰도 좋아할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검찰이 왜 좋아하는데? 야, 이 사람들이 이 기자들의 쓰는 언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유시민 씨가 그래서 계속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알릴레오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검찰을 잘 아는 법률가 어떤 분이 지금 검찰이 구속시킨 어떤 CEO 그 사람의 어떤 비위의 문제를 저와 엮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어떤 경고를 한 게 있다. 그래서 신라젠 사건하고 관련해서 내가 감옥 갈 거라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진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러나 하는 불안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 뭔가 표현이 뭔가 좀 계속 이 채널A 기자가 뭔가 좀 이렇게 계속 어떤 취재를 뭔가 계속 하고 싶게 만드는 어떤 정황 같은 것들이 계속 주변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윤석열 총장이
이 장모 그 사건, 그 부인하고 막 이런 그 의혹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지 아무튼 뭔가 이 수사가 진척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뭐 지금 뭐 이 신라젠 사건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안 나오는데 지금 이 그 채널A 기자의 행동을 보니까 검찰도 예, 별다른 증거를 확보를 못한 모양이야. 예. 그냥 유시민 하나 잡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그냥 막 탈탈탈탈 털고 있는데 뭐가 안 나온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채널 A 기자한테까지 야, 네가 이거 좀 해봐. 예, 이렇게 해서 상의해가지고 이철 씨 좀 어떻게든 당신이 좀 직접 한번 구워 삶아봐. 우리 검찰이 직접 나서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채널 A가 한번 나서봐. 예, 그러면 당신이 증언을 받아오면 당신들이 먼저 터뜨리고 우리는 보도가 나왔으니까 뭐 보수단체에서 고발해 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우리가 검찰에서 나설게. 아마 요런 시나리오를 서로 만들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만 보니까 그림이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MBC 뉴스데스크를 보면 이 채널A 기자랑 어떤 익명의 검사장, 좀 한동훈이라는 얘기도 좀 막 들리는데, 지금 부산지검의 그 차장 검사로 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일단 뭐 이 그 이철 전 대표의 이제 그 측근한테 뭐 무슨 녹취록이랍시고 뭐 읽어줬다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취재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보면 채널A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 좀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다시 저한테 알려주세요. 수사팀에 그러니까 신라젠 그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요.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러면서 채널A 기자에게 지시를 합니다. 아마 채널A 기자가 뭐 먼저 제안했을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멘트를 좀 따올 테니까 그거 좀 수사팀에 직접 전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채널A 기자도 신라젠 그 수사팀에 뭐랄까 직접 접촉은 안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 검사들 다 직접 접촉 안 합니다. 예, 다 뭐 감찰 나오면 휴대폰 다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신라젠 수사팀에 소속돼 있는 지검의 검사장도 접촉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지검의 검사장의 측근인 또 다른 검사장에게 접촉을 하겠죠. 그러면 그 검사장을 통해서 예, 전해지는 거겠죠. 예. 그러면 감찰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맨날 언론에는 뭐 이런 뭐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당 수사팀은 뭐 어떤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어떤 해당 수사팀이 소속된 지검장이나 차장 검사는 우린 단 한 번도 종편 기자 만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자신 있게 하는 거죠. 왜? 감찰에 안 들키거든. 어차피 안 들키는데. 이런 거는 저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수사기관의 어떤 뭐랄까 수사 관련한 속보 취재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 취재할 때 어떻게 수사팀을 접촉합니까? 수사팀은 기자 절대 안 만나줘요. 예. 수사팀도 마찬가지고 그 수사를 지휘하는 어떤 수사과장도 그렇고 수사국장도 그렇고 기자 만나도 얘기 안 해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걸 취재하겠어요? 그 수사팀의 측근의 측근. 예? 민간인들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상대로 어떤 메신저가 한 두세 단계 거쳐가지고 제 입장이 전해지거나 그쪽의 입장이 저한테 전해지거나 이렇게 해서 취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한동훈 검사장 얘기도 나오고 뭐 신라젠 뭐 수사팀은 뭐 접촉 안 했다 그러는데 당연히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한동훈의 또 다른 측근 검사장이거나 아니면 한동훈과 친한 무슨 검찰 출신 변호사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채널A랑 접촉하고 있을 거예요. 선수들은 다 알죠. 이게 기자들은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불법만 빼고는 온갖 그 인맥들은 다 동원해서 취재하는 게 그게 기자입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뭐 신라젠과 뭐 유시민과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요. 뭐 그 의혹은
나중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나중에 한번 보죠. 뭐 또 어떤 의혹 제기가 또 막 폭로돼서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판단 유보. 아무튼 유시민 이사장은 자기는 아무 관련 없다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것도 일단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지난 반년 동안 조국 죽이기, 청와대 압박, 이거 도대체 어떤 세력이 하는 거야? 에? 검찰은 니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검찰이 뒷배경이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에?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끈의 흔적이 지금 하나가 드러나온 거예요. 이 채널A 기자, 지금 이 문제의 기자가 가만 보니까 이 검찰발 단독 보도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이 조국 국면에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땡큐한 상황이죠. 이 기자가 보자. 어떤 단독 보도를 했냐. 2019년 11월 9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그 PC에서 그 백업한 그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무슨 뭐 문자 메시지가 거기서 나왔나 봐요. PC에서. 그 파일을 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채널A 기자가 2019년 11월 9일 날 단독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백업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파일을 확보한 걸 기자가 어떻게 알아? 수사팀은 안 만나주는데 수사팀 안 만나줬을걸요 분명히. 근데 이 채널A 기자는 이걸 알아서 단독 보도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검찰은 다 인정하고 이게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이제 알겠는 거죠. 그죠? 얘가 이것만 보도한 게 아니야. 2019년 12월 8일 그 청와대가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한 어떤 비리 의혹에서 검찰에 뭐 어떻게 뭘 좀 대응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해당 기자가 입수해가지고 정보를 단독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 핵심이 이거예요.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촉보 보고서 그 원본을 검찰이 제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분노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를 단독 보도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에서 이 채널A 기자한테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겠죠. 검찰에서 흘려준 거죠. 야 청와대가 이거 안 주고 있어. 네가 좀 이거 좀 계속 비판 좀 해봐. 이러면서 알려줬겠죠.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단독 보도로 나오나 했더니 2019년 12월 9일 날 이 기자는 이런 단독 보도도 합니다. 숨지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통화 기록 남아라는 제목의 보도인데 그 외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의 검찰 수사관이 자살했잖아요. 그 전에 이 사람이 무슨 뭐 청와대 그 대통령 그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이랑 그 뭐 통화한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확인해야 된다 막 검찰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통화 기록의 존재가 이 채널A 통해서 제일 먼저 나왔었거든요. 2019년 12월 9일 날. 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채널A 기자한테 알려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죽기 직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랑 통화를 했네. 이런 거를 그 채널A 기자가 알아내. 어떻게 알아냈겠어요? 검찰이 알려줬겠지. 이제 어떻게 알아냈는지 이제 우리가 그 흔적을 알겠는 거죠. 어떤 모 검사장 또는 그 검사장의 측근들이 채널A에 계속 알려줬던 거죠. 나쁜 놈들. 뭐 계속 이어집니다. 뭐 2020년 1월 10일 날 이 검찰이 청와대를 4번째 압수수색한 거. 요것도 이 해당 그 채널A 그 법조 기자가 단독 보도하고 뭐 추미애가 뭐 검찰의 그 왜 송철호 그 이제 그 울산 그 사건 그 공소장 원본 제출 국회에다가 원본 제출하지 말고 요지만 국회에다 보내 이렇게 지시한 것도 채널A 그 문제 기자가 그 깡패 같은 기자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당연히 추미애가 알려주지 않았겠죠. 아마 검찰이 알려줬겠죠. 이봐 추미애가 이런 짓을 하고 있네. 공소장을 원본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래. 이번에 요지만 제출하겠다는데 네가 이거 좀 비판해.
이러면서 알려줬겠죠. 예. 그러면서 단독 보도가 2020년 2월 4일 날 나갑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예. 야, 이런 거 다 어떻게 알아내나 했더니 이런 검은 커넥션이 우리가 당연히 예상은 해왔죠. 예, 예상은 해왔는데 이렇게 물증이 드러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번에 MBC가 아주 큰일 했습니다. 지금 MBC가 이렇게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뭔가 제보할 게 있으면 MBC랑 MBC 스트레이트 팀 그리고 KBS는 좀 불안하고 어디야 뉴스타파 이런 데 갖다 주세요. 한겨레 경향도 솔직히 불안해요. 경향신문은 아예 그냥 제끼세요. 제끼고 한겨레는 그래요. 한겨레는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겨레와 상의해서 보도하도록 할게요. 뭐 아무튼 MBC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MBC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제 채널A 쪽이 입장은 물론 밝혔어요. 이렇습니다. 이철 전 대표 측이 검찰에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고 부적절한 요청을 해왔고 그래서 기자에게 취재 중단을 지시했다.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우리 채널A 쪽에서 한 적이 없고 취재원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 밝힌 것도 사실관계가 좀 안 맞죠? 지금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철 전 대표 쪽이 기자한테 청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자가 거래하고 있잖아요.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는 유시민 치고 싶으니까 당신네 가족들 보호하고 싶으면 유시민 쪽 그 관련한 정보 내놔. 그러면 당신 가족들 보호해줄게. 이러고 있잖아요. 어디 이철 전 대표 쪽이 먼저 선처해달라고 검찰 쪽에 부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세요. 채널A 관계자님은. 이걸 정반대로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참. 형사고발 당해야 됩니다. 이 기자는. 이거 협박죄입니다. 협박죄. 그리고 누가 이걸 최종 지시했는지도 밝혀내야죠. 아마 법조팀장이거나 사회부장이거나 글쎄요. 다 엮여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은 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종편 기자를 접촉하거나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할 사실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라고 밝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남부지검은 이 채널A 기자 접촉 안 했을 거예요. 당연히 안 했을 겁니다. 서울남부지검 거기 관할하는 검사장도 아마 접촉 안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서울남부지검에 인맥이 있는 아주 나쁜 수구 보수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계속 그 은밀하게 회의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그 얘기를 대신 전달해 줬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선수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마추어들은 속지 않습니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커피물 좀 내리고요.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채널A 기자가 조금 만만하게 이 사건을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채널A만 과연 검찰 측근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이철 전 대표도 얼마든지 검찰에 인맥이 많고 측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협박을 받았을 때 아마 검찰의 이철 쪽을 좀 보호하는 어떤 검찰 쪽에서 어떤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되치기 하라고 그 어떤 조언을 받았을 겁니다. 이 채널A 기자가 자신들의 어떤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파놓은 덫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철 씨도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서 되게 그 뭐랄까 검찰한테 굉장히 많이 검찰이 많이 봐준 흔적들이 되게 많거든요. 과거에. 이 사람 그 7천억대 어떤 사기 사건 뭐 이런 걸로 뭐 기소가 됐는데
검찰이 고작 한 10년밖에 구형을 안 했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이 사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징역 12년형에 이제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10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2년 더 때렸어요. 그래서 이 이철 씨 쪽도 검찰의 인맥이 상당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볼 땐 이거 채널 A가 유시민 하나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파놓은 덫에 자기가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있는데, 정의당 우리 청년 정치인들한테 좀 이런 상황에 좀 제발 좀 분노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왜 이 검찰과 언론의 검은 유착 관계, 예, 이런 것에 분노하지 않고 맨 조국 하나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예? 한겨레 젊은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배님들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지금 우리 사회 핵심 권력이 정말 청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청와대에 일부 이양된 건 있는데 진짜 핵심 권력이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나이브하게 있다가 그대로 당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여러 그 취재를 하다 보면 정치인들에게는 이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안 밝혀져서 그렇지 다들 여러 가지 위험한 좀 구석들이 있습니다. 검찰은 다 알아요. 예. 근데 문제는 검찰이 어떤 정치인은 수사를 해서 이걸 밝혀내고 어떤 정치인은 이걸 끝까지 숨겨줍니다. 자기들이 길들이는 정치인은 봐주는 거고 잘 안 길들여지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유시민 씨나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 뭔가 냄새 자기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그때 가서 예, 수사하는 거죠. 말 안 들을 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러분 검찰의 권력은요. 수사를 하는 데서 나오는 거기도 하는데 역으로 수사를 안 해주는 데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심 권력이 검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정치들은 다 이 불안불안한 어떤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 검찰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유시민 이사장이 뭐 그런 거 뭐 의혹이 뭐 확정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검찰은 그런 걸 다 계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유시민 이사장은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종편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흘리면 어쨌든 흠집은 나거든요. 정치인으로서. 이게 수사를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좀 빨리 그 검찰 그 기자실 좀 없애주세요. 제가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이게 20만 명을 돌파를 안 해가지고 한 5만 명 간신히 넘어서 그냥 폐기됐는데 검찰 기자실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브리핑실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자들과 검찰의 사이를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최소한도라도 멀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폐단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언론개혁은 그래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은 종편 법조팀 조폭 기자의 근원 목소리에 대해서 그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해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